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약간 스케줄을 약간 제 스스로 스케줄이 조금 꼬였는데 이번 주까지 기능 정의서 해서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화면 정의서를 내는 거라고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 2주차인가 1주차인가 2주차를 보여드렸던 자료에 따르면은 기능 정의서 작성을 하고 화면 정의서 작성까지 해가지고 동시에 오늘 화면 정의서가 이번 주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한쪽 측면에서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개발 진행을 하고 8주차에는 중간 발표할 때는 어떻게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 진행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면 정의서 제가 요청을 빨리빨리 못 드렸어요. 이거 해야 된다라고. 기능 정의서만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화면 정의서를 좀 작성하기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능 정의서와 백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프로젝트 굉장히 크죠? 캡스톤 프로젝트. 근데 저렇게 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한번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여기는 사진에 나온 데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본사 알아요? 뭐 축구장 몇 개만한 그 넓은 뭐죠? 넓죠? 본사가 굉장히 큰데 그게 한 통으로 돼 있어요. 칸칸 나눠가지고 무슨 방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다 오픈돼가지고 제가 보면 좀 지저분한데 근데 저렇게 운영을 하는 게 뭔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오피스가 다 오픈이 돼가지고 옆에서 하는 사람 얘기 바로바로 들을 수 있고 중간에 얘기하다가 막 껴들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아무튼 저렇게 큰 회사는 어떻게 과연 운영되고 있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페이스북만 하는 팀은 아닐 거예요. 누구는 뭐 인스타그램 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팀 여러 팀들이 있겠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기보다는 한 프로젝트 안에 있는 수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관리에 참여하겠죠. 과연 그 큰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획되고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있어서 여러분도 캡스톤이라는 것이 일종의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 전에는 뭐 수업 프로젝트는 뭐 3달, 2달, 혹은 4주 짧은 프로젝트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큰 프로젝트, 좀 더 큰 프로젝트죠. 거의 뭐 1년 정도를 보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방법과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큐멘트예요. 다큐멘트. 그러니까 2부에서 2부로 구전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너 뭐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대화 커뮤니케이션 하겠지만 전부 다 다큐멘트를 근간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이 다큐멘트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얼만큼 했다, 뭘 하고 있다, 또 우리 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의가 되는 거죠. 다큐멘트 상에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죠. 프로젝트라는 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프로젝트 중에 뭔가 딱 정해놓고 나서 그걸 그대로 하는 프로젝트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은 변경도 되고 수정도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두리뭉술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내용을 그래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잘 정리를 해놔야지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이런 걸 하는구나 이걸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이 기능은 뭐 고민 중이다, 고려 중이다, 기획 중이다, 뭐 개발 중이다라고 조금 더 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막 줄글 형식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특정한 그래서 누군가가 밑에 여기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 옆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누가 페이스북에 그 개인 계정이 있고 개인 뭐 뉴스 피드가 있고 또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는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그룹 같은 거죠. 카페 같은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사람들이 거기에 조인해가지고 그 페이지에서 나오는 뭔가 제공하는 것들을 다 보고, 그 페이지 기능이 예를 들어서 전체 페이스북에 관련된 문서가 있다 그러면은 3장, 3.5장을 보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구조화가 돼 있으면 그 부분을 보라는 거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걸 보고 이해하고, 아,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개발되었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가 적혀 있으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 구글도 그렇고 수시 채용이에요. 상시 우리나라 회사처럼 대부분처럼 채용 시즌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쫙 뽑고 1년 후에 또 한 번에 쫙 뽑고, 그게 아니라 상시 채용이잖아요. 상시 채용이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오리엔테이션 없이 당신은 어떤 팀에 딱 배정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우리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어디 합숙하면서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이 없고 이런 문서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알아. 아마존이라든지 여러분 뭐 아마존 개발자가 한국 사람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은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일하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없이 이거 하나 줘요. 일주일 동안 이해해 이거예요. 너가 알아서. 그리고 물어보면 다 답해주고, 뭔지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근데 그 문서 안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그 일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일 중에 필요한 일을 찾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라고 셀프 어사인 하면 돼요. 난 이 부분 지금 아마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이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 하면 된다고요. 업무 분담과 업무 정의가 굉장히 불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3.3.5장, 나는 3.3.5장에 적힌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 팀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 부분, 정의된 부분을 맡아가지고 우리 이거 하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좀 복잡한 거는 우리 이거 하는데 한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등에 스스로 셀프로 이렇게 어사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 분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뭔가 적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든지 구성원이 바뀌든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돼요. 딱 적혀 있는 글을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뭔지 딱 이해가 되면 되는데,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큐멘트라는 것은 사실 회사마다 다르고 어떤 특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정의할 때 뭐 requirements라고 많이 하는데, 요구사항이라고,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정의한 기능정의서라든지 화면의 어떤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등을 정의한 화면 정의서들이 많이 쓰이고, 그거 말고도 정의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정책 정의서, 폴리시를 정하는 거죠. 그 서비스, 페이스북의 폴리시라는 것은 뭐 개인 보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글을 하나 올릴 때 이 글이 올라가면 그 글을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책이라고 그러고, 요즘에 또 API도 많이 쓰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 큰 서비스는 자기들만의 API를 만들어 가지고 타 기관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구성을 하거든요. 뭐 지메일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다든지, 페이스북 사진을 올려 페이스북에 있는 내 정보를 긁어와서 나의 취향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그런 API를 또 하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또 개인보호, 정보보호 관련된 정책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기능이랑은 조금 구별해서 정리해놓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사가 갈 거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필요한 개발들을 하고 하겠다. 그다음 개발 정의서 혹은 개발 요청서 같은 거,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뭐 일을 시킬 때 이렇게 개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외주를 줄 수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회사 중에서 페이스북
웹사이트 중에서 어떤 부분은 다른 회사에다 맡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전체적인 우리 페이스북 기능은 이겁니다라고 그 통째로 다 주는 게 아니라 큰 문서를 주는 게 아니라 요거 해주세요라고 그것만 딱 던지는 하는 거죠. 요거 필요한데 우리 어떤 새로운 어떤 뭐 페이지가 필요하다. 그거 해주세요. 혹은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알고리즘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개발 요청서 혹은 개발 요청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기능정의서라고 했을 때 회사들이 보통 기능정의서를 써요. 기능정의서 반드시 요즘에는 통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다 말로 했는데 지금은 뭔가 문서로 써가지고 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능정의서 이렇게 표 형식이에요. 표. 간단하죠, 굉장히. 첫 번째 1차 기능, 2차 기능 해서 저게 기능이 꼭 메뉴랑 똑같다는 뜻은 아닌데 여긴 접수 관리랑 사건 관리가 있는데 관리 기능에 대해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신청서를 등록하고 현상을 조회하고 민원 관리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 저게 메뉴랑 다를 수가 있지만 기능은 저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상세한 기능들이 설명되어 있죠. 근데 이런 기능성의 단점은 좀 덜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기능 이렇게 보통 표로 작성하는 것은 외주를 맡길 때라든지 컨셉이 확실해서 기능이 확실하게 정의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좀 개조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줄글 형식이죠. 필요하면 이미지도 또 같이 좀 붙여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의서가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이 앞에 여기는 기능 설명이라고 해서 저 1차 기능과 2차 기능에 해서 뭐 3차 기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는 기능 구조를 나타내고 거기에 그 기능이 먼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덜 구체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줄글로 작성을 하면.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게 더 좋으냐면 캡스톤 프로젝트 혹은 일반적인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비슷해요. 기획이랑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페이스북 예시를 들었는데 페이스북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할 일은 페이스북이라는 커다란 틀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의 니즈가 바뀌고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새로운 기능 넣어보자. 그럼 있는 페이스북 안에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는 거니까 굉장히 그 기능을 무슨 기능을 집어넣자라는 게 굉장히 심플하죠. 간단하게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다른 형식으로도 그 세부적인 그 작은 프로젝트죠. 페이스북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작은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 나름대로 기획하고 관리하고 추진할 수가 있죠. 근데 캡스톤처럼 좀 백지 상태에서 처음으로 뭔가 기획하면서 또 이걸 개발로 연결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스타트업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획을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기획됐으니까 이렇게 개발해야지가 아니라 기획은 기획대로 하면서 개발도 개발대로 하는 거죠. 개발이라고 하면 뭐 화면을 직접 코딩으로 화면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붙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기획과 동시에 한단 말이죠. 동시에 해야 되는 이유는 기획이 정말 완벽한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짠하고 좀 이렇게 내보면서 평가를 받아보면 좋은데 그러려면은 개발이 필요하죠.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뭔가 사람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코멘트를 주거나 하면 다시 좀 더 어떻게 기획을 수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능 단위에서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걸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 기능, 여러분도 뭐 3-4개의 기능을 오늘 제시했는데 그 기능들 중에서 무슨 뭐 판매 기능, 무슨 보여주는 기능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판매 기능에 대해서 컨셉이 또 그 각 기능마다 컨셉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판매하느냐, 아니면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그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디어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냐,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냐, 결국은 만들어보고 보여줘야 하고 써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 좀 앱 프로토타이핑처럼 실제로 구현하지 않고 화면만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기획 단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좀 정말 작동하는 앱을 만들어 가면서, 그럼 우리는 그 컨셉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제대로 기능을 하는가. 세이브, 뭐가 업로드하고, 혹은 뭐 클릭했을 때 내가 정말 뭔가 구매하려고 클릭하면 구매하려는 것이 장바구니에 제대로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는 과정에서, 왜냐면 쇼핑몰만 생각하더라도 뭐 아이템이 100개 있어요. 100개 있는 아이템을 담아보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어떤 하나의 모듈 안에서 이걸 누르면은 그게 장바구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하나의 모듈로, 펑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피그마라든지 앱 프로토타이핑 툴로 만들면은 모든 것을 다 페이지를 다 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1번 항목이 담겼을 때, 1번과 3번이 담겼을 때, 1번과 5번이 담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모든 100개의 아이템을 다 장바구니에 넣어보는 것을 피그마로 못 만들어요. 이건 다 변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컨셉은 테스트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아보면서 얻는 사용자들의 그 니즈와 그 피드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앱 프로토타이핑만으로는. 그래서 작동하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획과 개발이 동시에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이쪽에는 지금 말하는 개발은 어떤 완성도 있는 것보다도 기획 단계에서의 개발은,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개발은 완성도, 프로그래밍적, 알고리즘적 완성도보다도 구현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이 조금 떨어지고 다른 부분 안 만들고 하나에만 기능하더라도 일단은 그 기능을 해내게 해야지 그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와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수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은 기획과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다. 대부분 컨셉과 기능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표 형식으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한 형식이라서 표를 뭐 셀을 합쳤다가 풀었다가 새로운 칸을 추가하고 라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거기에 어떤 셀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지웠다가 어땠다가 그건 굉장히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조식으로 합니다. 개조식으로 하거나 또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소개해 드릴 텐데, 필요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 정의를 하고 나서 뭐 일부분이라도 외주를 막 바뀌고 싶다거나 하는, 그럴 때 보통 표 형식으로 새로 정리를 해서 하는 거죠. 이 표는 왜냐면 딱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딱 정리하고, 보통 그래서 외주 맡길 때 이 표랑 함께 화면 정의서를 같이 줍니다. 화면 정의서는 필요한 화면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들이 적혀 있는 건데, 기능 정의서와 화면 정의서만 가지고 대부분의 어느 정도 작은 규모 혹은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큰 시스템이 아니라 뭐 앱이라든지 좀 작은 규모는 저것만 가지고, 2개만 가지고 업체한테 주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대부분. 물론 조금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앱의 특징에 따라서 혹은 홈페이지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저 2개만 가지고 웬만한 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 뭘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 2개 안에 충분히 적혀 있으면은 저것만 보고 만드는 결과물이 크게 뭐 생각과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일단 화면이 있으니까. 물론 디자인적 하나가 빠졌는데, 이 화면을 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던진 다음에 이런 구조에 옷을 입혀주세요라는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자인 요청서라고 했는데, 외주를 줄 때 외주를 주는 그 팀에 디자이너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뭐 다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ICT 회사들 말고, 왜 회사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장난감 회사라고 합시다. ICT 개발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저런 것들을 장난감 회사라도 저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장난감 회사가 내가 무슨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어떤 홈페이지를 갖고 싶은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저 화면 정의서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진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명세서도 없이 그냥 두리뭉술하게 줬어요. 그러면은 회사도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가지고 만들겠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홈페이지나 그런 앱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안 쓰이거나 아니면 완전 새로운 걸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예가 떠오르지 않지만 이게 홈페이지나 앱 같은 게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버전업이 아니라 완전 리뉴얼 된다든지 물론 기능 정의서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도 컨셉이 바뀔 수도 있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버전업이 확 이게 뭐 홈페이지가 완전 새로 바뀔 수도 있고 뭐 바뀌는 거야 문제가 아닌데 많은 경우에 마음에 안 들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외주를 맡겼기 때문에 회사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내가 받아서 써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수정할 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근데 그 회사가 없어진다든지 그 회사 외주 맡긴 회사가 실무자가 없어졌어요. 딴 데로 가요. ICT 분야는 실무자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뭐 2, 3개월 만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것 좀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그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없어가지고 이거 못 해주겠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큐멘트가 잘 되어 있으면은 누군가가 사람이 떠나거나 새로 들어오거나 해도 그 도큐멘트 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바꿔 나가면 되니까 또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도큐멘트 하는 것이 우리 익숙하지도 않고 뭔가 좀 김 빠지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절차상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거 수정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롱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캡스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두세 명, 세네 명 우리끼리 하는 거고 우리끼리 그냥 말해가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결국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면 결국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작성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작성된 이걸 보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정의서, 화면정의서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잘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시스템이 너무 큰 경우는 화면정의서나 기능정의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정의서, 개발요청서, 디자인요청서 등등등 여러 가지 정의서들을 다큐멘트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작업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또는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또는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도큐멘트 워크를 요즘에는 또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중요한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제가 밑에 많이 써봤던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여기 밑에는 투두이스트라는 거고 얘는 옴니 뭐죠? 포커스인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저 앞에 거는 제가 한 3, 4년 쓰다가 저거를 안 쓰고 딴 걸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기능은 비슷해요. 내가 뭘 할지 정해놓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지 그리고 또 그것의 중요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혼자 쓰는 건데 그 앞에 거는 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이 일은 누가 한다 정해놓고 언제까지 한다 정해놓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난 했습니다라고 체크하면은 그 팀한테 다 공유가 돼요. 아 이거 했구나. 그런 식으로 팀의 일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일을 해라고 구체적인 시간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혼자 자기의 일을 매니지먼트 할 때도 할 수 있지만 협업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저런 도구들을 쓰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 도구를 쓰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아도 돼요. 뭐 간단하게 모닝 미팅 같은 거 요즘에 그래서 애자일 하다 스크럼 방식으로 일한다라는 그런 회사들은 잠깐 모여가지고 아침 한 10분 15분 서서 어디 앉지도 않고 서가지고 나 오늘 뭐 할 거야 나 어제까지 뭐 하기로 했는데 어제 못해서 오늘 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할 일 간단하게 얘기하고 흩어져서 하는데 결국 저런 식으로 뭘 해야 되는지가 적혀져 있는 일정한 백로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다 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만 잘 관리를 하면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될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왜 안 됐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로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잘 명확하게 알고 또 일에는 선후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뭘 해야지 다른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할 수가 있죠. 프로젝트 매니저는 저 백로그만 잘 관리하면은 개발자들은 혹은 디자이너든지 개발팀은 어떤 뭔가 여러분 같은 그런 팀은 그 안에서 각자 역할을 하면 되고 꼭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팀 안에 디자이너, 기획자 등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업무들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업무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써왔고 그래서 제가 일이 굉장히 많아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피지컬한 건 잘 정리를 못해요. 제 오피스홈은 되게 지저분한데 제 컴퓨터 바탕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수가 절대 20개를 안 넘어가요. 그냥 뭔가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 일 같은 것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잘 정리해 놓고 나서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뜨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건 하고 미룰 수 있는 건 또 딴 거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면 밀어내고 또 시간이 그래서 어느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못 넣으니까 일이 많으면 저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백로그라는 걸 관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거 다 머릿속에 담아놓지 말고 근데 기능정의서는 백로그랑 좀 다른데 제가 바라는 거는 기능정의서를 좀 발전시키죠. 백로그처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 쓰지 않고 이거 다 돈 내야 되는 거니까 기능정의서를 잘 관리를 하면 이 기능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능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것들이 적혀가면 결국 그것들을 했나 안 했나만 잘 체크하면은 여러분들이 캡스톤 프로젝트 정도는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능 정의서를 그냥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한 학기 1년 동안 가져가자. 근데 이름을 제가 그래서 기능 정의서가 아니라 최근에 저는 백로그란 말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영상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해왔던 이런 방식들이 그리고 기능 정의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결국 백로그라는 이름으로 쓰이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 로그란 말이죠. 그리고 그냥 뭘 해야 되는지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뭘 했고라는 것을 그런 것도 잘 적혀 있는 그리고 이런 툴들이 그 백로그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예요. 뭐 굳이 비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공유 문서 상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담당자나 일정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그 중에 이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우지 말고 이렇게 줄 싹 그어 놓는 거 알죠? 중간에 밑줄 긋는 거 말고 글자 싹 지우는 그런 글 쓰는 그렇게 이거 했다라고 표시를 하고 지워놓고 또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한 줄 한 줄 지워지면서 여러분 프로젝트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관리예요, 관리. 그냥 개발자라고 해서 뭐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진 어떤 생각과 어떤 뭔가의 그 추상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걸 가지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른 채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분화해서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걸 하면 되는구나, 앞으로 뭘 하는구나라는 것을 큰 그림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구조적으로 정리된 그걸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 바로 백로그. 그래서 요즘에 뭐 애자일한 기업, 뭐 스크럼 방식으로 일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용어가 뭔지도 좀 아시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는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학년, 3학년 뭐 조금 여러분들은 이미 4학년이지만 제가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는 계속 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 내용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뭉뚱그리지 말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관리해가면서 하자라는 거.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진 않을 건데 여러분이 알아서 그 방법은 인터넷 보면 유튜브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백로그가 뭔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건 좀 다른 쉽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한번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회사 가면 그런 일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회사들은. 자,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서 작성을 하진 않았어요. 기획서라는 게 조금 무의미한 게 계속 기획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학기 말쯤 돼서 새로 보고서나 뭐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는 계획, 2학기 때 계획 같은 것들을 작성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제가 방금 드린 것처럼 저 기능정의서라는 것을 한번 쓰고 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계속 구체화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워 나가면서 또 더해가면서 바꿔가면서 백로그 형식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화면정의서는 백로그랑 관련 없이 해야 돼요. 어떤 화면이 결국 만들어질 것인가를 스케치를 해도 돼요. 꼭 피그마라든지 PPT라든지 이거 시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뭘 그릴 거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기획을 해놓고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코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코딩을 계속 바꿔야 돼요. 이거 빠졌네. 이거 빠졌네. 저거 빠졌네. 자꾸 생각이 들면은. 근데 스케치든지 뭐든지 그려서 서로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그다음에 만들 때 별로 오류 없이 그냥 한 번만에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뭐가 빠졌더라도 쉽게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조금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능적에서 화면정에서가 2, 3, 4주까지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원래는 계획했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저거를 좀 계속 진행하세요. 그래서 중간 발표 전에는 필요한 화면들이 정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정에서는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이번 주에는 이 화면정의서를 바탕으로 이걸 만들겠다. 그럼 동시에 병행할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필요한 화면들을 그려나가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완성된 기획이 완성된 것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요 중간 발표까지는 어떤 뭐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한다던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던가 보다도 화면 중심으로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DB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은 뭐 8주차 이후에 그걸 완성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 결국 2학기까지 할 거니까 또 화면 말고도 또 백엔드라 부분, 데이터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씩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화면 위주로 할 것 같고 하게 되겠고 그렇죠? 또 여러분 중에 앱 개발을 조금
좀 달라요. 어떤 팀은 조금 그러니까 유니티를 사용해서 하는 팀이 지금 두 팀이 있는데 조금 프로세스가 다를 거예요.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웹이랑은. 그래서 여러분들 팀은 유니티를 쓰는 팀은 제가 조금 다른 화면을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정의서를 가지고 그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유니티의 어떤 알고리즘적인 부분을 하면 그걸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좀 러프하게라도 붙여넣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건데 여하튼 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프로세스가. 어떤 팀은 뭐 정말 딱 정해놓고 기능정에서 화면정에서 다 만들고 딱딱딱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기능도 생각해 나가면서 기획도 하면서 개발도 하면서 요즘에 스타트업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웹 만드는 거랑 게임 만드는 거랑 되게 다르대요. 프로세스가 달라요. 게임은 뭐 캐릭터도 필요하고 배경 디자인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고려사항이 완전 다르고 그런 것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든지 그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서 관리해 가면서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오늘 주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